어머니라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한마디가 드림과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의 심장을 꿰뚫은 건 바로 자신이 평생 장기말로 이용해온 아들 강준호의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드림가의 가장 긴 밤이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회차가 방영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채화영, 설마 이번에도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의심, 당연한 겁니다. 채화영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드라마 내내 단 한 번도 자신의 패를 빼앗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빈틈이 생기면 메웠고 흔들리면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친아들조차 수십 년에 걸쳐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낸 여자입니다. 그녀에게 모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한 건 오직 드림그룹,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장면을 복원해봅시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세 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드림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마대창 회장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재계를 호령한 남자가 그렇게 손을 떨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드림가 거실. 채화영은 소파에 앉아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녀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쌍칼의 유품 USB는 이미 처리됐다고. 이강혁은 끝까지 자신 편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장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영자, 그리고 강준호가 함께 마대창 회장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한영자는 가슴을 단단히 조이며 걸었고 강준호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세 장면이 동시에 컷 편집으로 엇갈리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오늘 뭔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준호가 마대창 회장 앞에 섰을 때 처음에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 30초 정도 그냥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연출한 감독이 참 영리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침묵의 30초가 어떤 대사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드림가의 아들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낳았지만 채화영의 아들도 아닙니다. 마대창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영자는 그 옆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이 고백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오늘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채화영 씨는 수십 년간 저를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키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게 주어진 유일한 존재 이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말을 멈추는 준호.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마대창 회장을 똑바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진짜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녀는 그것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폭로 장면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부모인 한영자와 마대창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선언하러 온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과였고 목적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고백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채화영이 처음 그를 드림가에 심은 방식부터 수십 년에 걸쳐 그를 조종한 방법들, 그리고 이강혁과 채화영 사이의 오간 거래들, 쌍칼의 죽음에 관여된 정황까지 낱낱이, 차분하게, 그러나 그 어떤 감정보다 뜨겁게. 마대창 회장은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고백이 끝났을 때 마대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마디. 수고했다. 그 세 글자에 시청자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수십 년을 속고 살아온 남자가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들고 찾아온 사람에게 건넨다는 세 글자. 수고했다. 그 말의 무게가 이 드라마 전체에서 나온 어떤 대사보다 무거웠습니다. 한편 채화영은 드림가 거실에서 여전히 여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패가 남아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강혁. 그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해온 남자. 자신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묶여있는 남자. 이강혁이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채화영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번호는 이강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강혁의 부하 중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채화영과 직접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23초, 그 짧은 시간이 화면에서는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채화영이 전화를 받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장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경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장미의 손에는 신혜란이 목숨을 걸고 전달한 쌍칼의 유품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USB를 보는 순간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딱 0.5초 정도. 그러나 다음 순간 채화영은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왔니?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USB의 내용물을 분석하고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USB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장미가 꺼낸 건 이강혁의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채화영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표정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냥 텅 빈 얼굴이 됐습니다. 이강혁이 자백했습니다. 채화영의 지시로 쌍칼을 제거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 증거를 인멸한 것, 마서린을 납치한 것, 수십 년에 걸쳐 드림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불법으로 흘려보낸 것, 모두. 왜 이강혁이 자백했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채화영의 얼굴에 집중해봅시다. 30년 넘게 흔들리지 않던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악당의 몰락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그녀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강준호가 드림가 거실에 들어선 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채화영은 준호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으니까요. 평소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준호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지만 채화영이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던 진짜 강준호의 눈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야? 그리고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장면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집 밖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준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날 낳았다는 이유로 내 인생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오산입니다. 채화영 씨, 당신 아들 노릇 오늘로 끝입니다. 채화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채화영이 연행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강준호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강준호가 이 드라마에 등장했을 때 그는 불편한 인물이었습니다. 채화영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 이익을 계산하는 남자. 따뜻함보다 차가움이 먼저 보이는 남자. 많은 시청자들이 초반에 강준호를 좋아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차를 보면서 저는 작가님의 의도를 다시 읽었습니다. 강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자라면서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해졌습니다. 그것이 차갑게 보이는 이유였고 그것이 계산적으로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영자와 오장미를 만나면서 준호는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대창 회장 앞에서 준호가 고백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 고백은 계획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려는 것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의 강준호와 달랐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차이가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가 밟아온 긴 여정의 도착점이었습니다. 도구에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강준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장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오늘 회차를 제대로 분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장미는 처음 등장했을 때
마 실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오른팔. 냉정하고 유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무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장미는 쌍칼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배후에 최화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장미의 삶은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었습니다. 복수. 그런데 오장미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이 이 드라마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오장미는 최화영 아래서 일하면서 최화영이 파괴한 사람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쌍칼만이 아닙니다. 마서린, 강백호, 한영자, 강남봉,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오장미의 복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화영이 연행되는 장면에서 오장미는 웃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것처럼. 수십 년을 달려온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다 됐다는 안도와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슬픔이 공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오장미라는 인물이 단순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복수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을 구출하는 장면은 오늘 회차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마서린을 마주한 오장미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냥 마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오장미와 마서린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수백 마디 대사보다 더 선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오장미는 마 실장이라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장미입니다. 비로소 이강혁이 왜 자백했는지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처음 이강혁이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최화영과 이강혁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멸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제가 오늘 회차를 반복해서 보면서 파악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강혁은 마대창 회장의 압박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불이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강백호. 강백호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이강혁의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강백호에 대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완전한 무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최화영의 지시에 의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언가가 이강혁 안에서 금이 갔습니다. 30년 넘게 최화영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잃을 뻔한 것이 강백호였습니다. 그것이 이강혁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뇌피셜을 하나 제시해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이강혁이 자백을 선택한 건 단순히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자백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면서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백은 이강혁의 속죄입니다. 최화영 아래서 수십 년간 해온 일들, 그 일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들. 강백호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강혁은 처음으로 그 피해자들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보인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백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어떤 형량을 받든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이강혁은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온 사람이 마지막에 자신의 방향을 고친 사람입니다. 그 고침이 늦었지만 늦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최화영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한 말 기억하시나요? 내 그림자는 못 버린다. 경찰차 안에서도 최화영은 웃었습니다. 기괴한 웃음이었습니다. 연행되는 사람이 웃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뭔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이 돋으셔야 합니다. 최화영은 오늘 잡혔습니다. 그러나 최화영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것은 단지 드림그룹이 아닙니다. 그녀는 드림그룹을 둘러싼 법조계, 정계, 재계의 수십 개의 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고리들 중 일부는 아직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의 자백이 나왔지만 이강혁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철저하게 정보를 분산시켜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비자금. 최화영이 감춰둔 비자금의 규모와 위치, 그것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자금이 어떤 형태로 다음 전쟁의 탄약이 될 수 있는지 최화영은 이미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차 안에서의 그 웃음이 그 증거입니다. 최화영의 체포는 끝이 아닙니다. 반환점입니다. 이 드라마는 아직 절반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회차의 핵심 장면들을 복원했습니다. 이번엔 한 걸음 물러서서 오늘 회차가 드라마 전체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권력의 축입니다. 드림그룹을 둘러싼 최화영과 마대창 회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두 번째 축은 혈육의 축입니다. 강준호를 둘러싼 생모 최화영과 양부모 한영자 마대창 사이의 갈등. 세 번째 축은 복수의 축입니다. 오장미를 중심으로 한 최화영의 과거 피해자들이 하나씩 뭉쳐가는 과정. 오늘 회차는 이 세 축이 처음으로 하나로 수렴된 회차입니다. 강준호의 고백은 혈육의 축을 정리했습니다. 오장미의 작전은 복수의 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의 연행은 권력의 축에서 전세가 뒤집혔음을 선언했습니다.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인 회차.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무겁고 긴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 축이 수렴했다는 것은 이제 드라마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갈등 구조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갈등의 씨앗은 이미 이번 회차에 심어져 있습니다. 강백호의 생사 문제, 강남봉의 속죄와 한영자의 선택, 이강혁의 자백 이후 그의 행방, 최화영이 감옥 안에서 준비할 반격. 이 네 가지가 다음 국면을 만들 재료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강백호라는 인물은 언제나 주변부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분석을 준비하면서 강백호가 실은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강백호는 최화영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였습니다. 최화영이 드림그룹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가장 많이 본 사람입니다. 법무팀에 있었기 때문에 서류와 증거를 가장 많이 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강백호가 사고 직전에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이강혁 부하들의 움직임. 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백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최화영도 알았기 때문에 강백호는 위험해졌습니다. 즉, 강백호가 지금 의식불명인 것은 최화영의 마지막 예방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강백호가 눈을 뜨는 순간 드림가의 마지막 치부가 드러납니다. 오장미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회차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절박한 기도. 그 기도 끝에 강백호가 눈을 뜨는 장면이 다음 회차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 저는 이 예측에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강백호가 쥐고 있던 법무팀 자료와 그가 목격한 이강혁 부하들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최화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스모킹건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스모킹건의 방아쇠는 강백호의 눈뜸입니다. 이 장면을 위해 드라마 전체가 달려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남봉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강남봉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최화영과 과거 악연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비겁함으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차에서 강남봉은 마침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한영자 앞에서. 기억하시나요? 강남봉이 한영자를 찾아간 장면에서 그는 처음에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준비했을 변명들이 한영자의 눈앞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3글자. 한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한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강남봉이라는 인물이 이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영자가 용서한다면 강남봉은 드림가의 일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화영과의 싸움에서 강남봉이 한영자 편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영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강남봉은 혼자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강남봉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드라마가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가족을 만듭니다. 강준호가 한영자와 마대창을 부모로 선택한 것, 오장미가 마서린을 지키는 것, 강백호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오장미. 이 모든 것이 핏줄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최화영이 있습니다. 핏줄을 도구로 만든 사람.
그 대비가 이 드라마의 가장 깊은 테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드라마 예고편이나 공식 정보와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드라마가 보여준 패턴을 바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채화영은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거기서 조용히 있을 리 없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채화영은 감옥 안에서 이강혁에게 접근합니다. 이강혁이 자백을 했지만 그 자백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강혁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거나 채화영은 자신이 30년 넘게 관리해온 법조계 인맥을 이용해서 이강혁의 자백을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채화영의 1차 반격입니다. 시나리오 2. 비자금입니다. 채화영이 수십 년간 드림그룹밖에 숨겨온 비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화영이 관리해온 네트워크의 윤활유입니다. 그 비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오직 채화영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협상 카드가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채화영은 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가능성인데 채화영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협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내내 채화영이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정계입니다. 드림그룹의 정치적 연결고리는 이 드라마에서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감옥에서 정계 라인을 가동한다면 이 싸움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에디터의 한 줄 평을 빌리자면 핏줄보다 강한 것은 진실을 향한 의지였다. 오장미와 강준호, 두 비운의 인물이 손을 잡고 완성한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서막이 완성된 뒤에도 채화영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강백호가 눈을 뜨는 순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강백호가 사고 직전에 무엇을 봤을지 역추적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강백호는 이강혁 부하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인멸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회차에서 이미 수거된 USB와는 별개의 증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쌍칼의 유품 USB 외에 또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 강백호는 이강혁의 부하들 중 한 명이 사실은 채화영의 직접 지시를 받는 별도의 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강혁의 자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화영의 다른 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 강백호는 드림그룹의 실제 구조, 즉 겉으로 드러난 지배구조 뒤에 채화영이 만들어 놓은 숨겨진 지배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채화영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서 드림그룹 전체를 재편해야 하는 거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강백호가 눈을 떠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눈을 뜨는 장면은 오장미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 장면을 위해 오장미의 간절한 기도 장면이 오늘 회차에 삽입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심어놓습니다. 그것을 보는 재미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강남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강남봉이 한영자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영자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봤습니다. 한영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가 강남봉이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강남봉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한영자의 용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속죄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강남봉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속죄라면 한영자가 용서하든 안 하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채화영을 향한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봉은 강백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강백호가 지금 의식불명이라는 사실이 강남봉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강백호가 깨어날 때 강남봉이 거기 있을 수 있을지가 이 드라마의 가족 드라마적 감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강남봉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치르기 위해 어딘가로 떠난다는 선택. 그것이 한영자가 용서하지 않은 결과든 스스로 짊어진 결정이든 그 장면이 나온다면 이 드라마는 진짜 울음이 나오는 순간을 만들게 됩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 그것이 강남봉 라인의 마지막 도착지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디테일 하나. 마대창 회장이 강준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끝나는 순간 그 손이 무릎에서 테이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마대창이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전환했다는 신체 언어입니다. 즉, 그 순간부터 마대창이 채화영에 대한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디테일 2. 채화영이 연행되기 직전 거실의 창밖을 한번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딱 2초 정도. 그 눈빛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에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걸까요? 이 장면은 다음 회차에서 의미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테일 셋. 오장미가 이강혁에 잡힐 진술서를 꺼낼 때 그 서류가 담긴 봉투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강혁이 채화영의 최후패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자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강혁은 채화영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채화영 곁에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다음 회차의 단서입니다. 디테일 넷. 강준호가 채화영에게 마지막 말을 건넨 뒤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이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의 결말이 어떤 방향인지를 암시합니다. 그는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채화영에게도 과거에도. 오늘 회차에서 연출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을 이야기해봅시다. 첫 번째 명장면은 강준호의 고백신입니다. 이 장면이 대단했던 이유는 카메라가 주로 강준호의 손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얼굴이 아니라 손끝이 떨리고 쥐어지고 다시 펴지는 그 움직임이 강준호의 내면을 얼굴보다 훨씬 진실되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배우의 역량이기도 하고 연출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장면은 채화영이 USB를 보는 순간입니다. 0.5초의 굳음. 그리고 바로 웃음으로 덮는 장면. 이 장면에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0.5초 만에 표정을 통제했습니다. 그 0.5초가 오히려 채화영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명장면은 마대창 회장의 수고했다 장면입니다. 이 대사는 스크립트상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톤과 표정, 그리고 그 이전까지 마대창이 보여온 절제된 감정과의 대비가 이 한마디를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감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작가가 이 대사를 골랐을 때의 선택, 그리고 배우가 이 대사를 연기했을 때의 선택. 두 선택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이 질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복수극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극의 포장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유는 사랑이 아닙니다. 채화영은 강준호를 낳았지만 그것이 소유의 근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드라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핏줄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인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강준호의 단죄날 낳았다는 이유로 내 인생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오산입니다가 이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둘째,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채화영은 수십 년에 걸쳐 진실을 덮었습니다. 법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진실을 덮는 데 쓴 모든 것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재료가 됐습니다. USB, 진술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강준호의 고백. 진실을 향한 의지가 핏줄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강했습니다. 셋째, 가족은 선택입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강준호는 자신을 진짜 부모로 선택했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을 지켰습니다. 한영자는 준호의 고백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핏줄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회차에서 모두 클라이맥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드라마의 정서적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강백호의 눈뜸. 이것이 다음 회차의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강백호가 눈을 뜨는 순간 드림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채화영에 대한 최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둘, 채화영의 감옥 내 첫 번째 행동. 채화영이 연행된 이후 처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다음 회차의 긴장감을 결정합니다. 그녀가 침묵한다면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셋, 이강혁의 행방. 자백 이후 이강혁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채화영과 법정에서 마주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드라마의 다음 큰 장면을 만들 것입니다. 넷, 한영자의 결정. 강남봉에게 용서를 줄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 결정이 가족 드라마 라인의 다음 방향을 가릅니다. 다섯, 마대창의 드림그룹 행보. 최종 심판자 역할을 받아들인 마대창이 드림그룹을 어떻게 재편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준호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가 이 드라마의 최종 결말을 향한 큰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최화영은 경찰차 안에서 웃었습니다. 기괴하게. 천천히.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 안에 있다는 듯이. 내 그림자는 못 버린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최화영이 감옥에서 무엇을 꺼낼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 건드려지지 않은 전개 라인, 그리고 강백호가 눈을 뜨는 순간 드러날 마지막 진실. 과연 강백호는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얼굴은 누구일까요? 다음 회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회차도 이렇게 열심히 파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드라마 엑스파일은 계속됩니다.